31번. 김 회계사는 주식회사 3일의 감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동 발견된 사항에 대해서 수정을 할 경우에 수정 후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회사가 제시한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얼마라고 나와있지? 3억. 담당 공인회계사 발견한 사항을 봤더니 설치 조건부 판매를 하였고 이에 대해서 주식회사 3일은 2억 원의 매출 총이익을 인식하였다. 그런데 아직 중요한 부분이 설치가 완료되지 않았다라고 나와있죠. 그러면 매출 총이익 2억 원만큼을 빼줘야 되겠지, 그치? 그럼 일단 1억이야. 단기순이익은 3억 원에서 2억 원 빼주면 1억 남았어요. 보험료 1년치를 선급하고 전액 비용 처리하였다. 선급 비용 처리 안 했지? 얼마? 5천만 원 더해줘야 되겠지, 그쵸? 그래서 얼마? 1억 5천만 원. 보험료는 1억이 아니라 얼마가 맞는 거예요? 5천만 원이 많잖아. 맞잖아, 그쵸? 그래서 선급 비용만큼은 더해주시면 되죠. 희석주당 순이익은 실제 발생된 보통주뿐만 아니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잠재적 보통주까지 감안해서 주당 순이익을 계산하는 걸 말한다. 다음 중 잠재적 보통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나 전환우선주나 사업 인수나 자산수익과 같이 계약상 합의에 따라서 조건이 충족되면 발행하는 보통주. 이 보통주들은 다 앞으로 미래에 발행될 보통주들이죠, 그렇죠? 잠재적 주식에 해당하는 거 맞습니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 주식하고는 관련이 없죠. 답은 4번입니다. 자기 주식은 뭐죠? 가정평균 유통 주식수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줄어드는 거예요. 희석주당 순이익은 일반적으로 보통주가 증가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주가 증가하면 주당 순이익이 감소할 거라겠지. 자기 주식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33번. 지분법은 투자자가 피투자자에 대해서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음 중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피투자자의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 기구에 참여하는 경우 맞습니다. 필수적 기술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맞고요. 투자자와 피투자자 사이에 중요한 거래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 투자자는 피투자자가 다른 누군가한테 동일하게 지배가 되어 있으면 그 둘 간의 관계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34번. 지분법 회계 처리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지분법은 취득 시점에서 투자 주식을 취득원가로 기록하는 거 맞죠? 단기 순이익은 지분법 이익으로 부과되는 것도 맞고요. 배당금 지급을 결의한 시점에 투자회사가 설치하게 될 배당금 금액을 단기 순이익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지. 투자 주식을 감소시킨다고 그랬죠? 배당금은. 3번은 틀렸습니다. 투자 주식 단원에서는 투자 주식을 감소시킨다. 3번이 틀렸고요. 투자자와 관계기업 사이의 내부 거래에서 발생한 단기 순이익에 대해서는 그 투자자는 그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 지분과 무관한 손익까지만 투자자의 재무제표 인식을 해주시면 됩니다. 35번. 기능통화 표시통화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기능통화는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활동의 경제환경의 통화 맞고요. 기능통화로 외화 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 금액에 적용해서 기재한다. 표시통화란 재무제표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통화다. 표시통화, 기능통화는 반드시 동일한 화폐로 사용해야 한다. 4번이 틀렸습니다. 서로 달라도 상관없어요. 파생상품과 관련한 회계처리에 대한 내용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파생상품은 당의 계약상 권리와 의무에 따라 자산 또는 부채를 인식해서 재무제표에 계산을 해줘야 되고요. 내재 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이 아닌 주계약을 포함하는 복합상품의 구성 요소이며 복합상품의 현금흐름 중 일부를 독립적인 파생상품의 경우와 유사하게 변동시키는 금융상품을 내재 파생상품이라고 하고요. 위험회피 대상 항목은 공정가치 변동위험 또는 미래 현금흐름 변동위험에 노출된 자산부채의 확정계약 또는 미래에 예상되는 거래를 말합니다. 4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위험회피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고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단기 손익으로
계산을 합니다. 4번에 틀렸어요. 매매 목적 파생 상품 단기 손익인식으로 들어갑니다. 37번 문제를 보시면 기계장치에 대한 금융리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금융리스. 그리고 그 네모난 박스 첫 번째로 보시면 리스 기간 종료하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거라고 나와 있죠. 확실한 금융리스예요. 이자 비용과 감가상각비 합계액은 얼마인가? 여러분 소유권 이전이 확실하면 내용연수 기간 동안 감가상각을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내용연수를 찾아볼까요? 내용연수가 몇 년? 5년 나와 있죠. 5년분에 취득원가 얼마? 12만 92원 마이너스 잔존가치는 2만 92원. 그러면은 감가상각비가 얼마 나오죠? 2만원 나오죠. 이자 비용은요 12만 92원 곱하기 내재 이자율 몇 프로? 12%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14,411원 나와요. 그러면 두 건대에서 34,411원이 이자 비용과 감가상각비를 합친 금액이 되는 겁니다. 38번 문제 보시면 포괄손익계산서의 일부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외성이 이루어진다. 매입처에 지급한 임금은 얼마인가 라고 물었네요. T자 계정들에서 매입채무 계정이에요. 매입채무는 부채입니다. 부채는 기초가 대변이고요. 기말이 차변에 오면 되겠죠. 기초가 대변, 기말이 차변. 기초는 없고 기말만 1,500만원 있어요. 기초는 빵원이고요. 기말만 1,500만원 있습니다. 단기 재고자산 매입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1억 5천만원 나와 있죠. 차변에 재고자산 1억 5천. 대변에는 매입채무가 1억 5천. 여러분 그러면 대변에 있으니까 대변에 1억 5천만원이라고 하면 되겠죠. 매입채무 계정. 매입채무가 대변에 있으니까 매입채무 계정 대변에 1억 5천만원이 가면 차변에 부족한 금액이 현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되는 겁니다. 1억 3,500만원이에요. 1억 3,500. 차변에 부족한 금액이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입니다. 자, 39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포괄손익계산서상 이자 비용은 11만원이다. 미지급 이자 계정이 나와 있고 선급 이자 계정이 나와 있어요. 현금으로 지급한 이자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물었네요. 일단은 봅시다. 미지급 이자는 부채예요. 부채는 기초가 되면 기말이 차변입니다. 선급자가 들어가면 자산입니다. 선급자가 들어가는 건 자산. 기초가 차변, 기말이 대변입니다. 그리고 포괄손익계산서상의 이자 비용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포괄손익계산서상의 이자 비용이 11만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자 비용은 차변 나오는 거잖아. 분계상에서 그죠? 자 여기 봐봐. 이자 비용이 차변에 11만원이에요. 물은 건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한 이자를 물었습니다. 미지급 이자는 부채니까 기초가 대변, 기말이 차변. 선급 이자는 선급자가 들어가는 건 기초가 차변, 기말이 대변이고요. 집어넣어볼까? 미지급 이자부터. 기초가 얼마 있어? 10,000원 있죠? 미지급 이자의 기초는 10,000원 있어요. 기말이 얼마 있니? 기말이 25,000원이고요. 그럼 이거부터 정리 한번 해볼까? 이거부터 정리 한번 해보자. 아니 이것도 집어넣어보자 일단. 선급이자는 얼마라고 나와 있어? 선급이자는 기초가 얼마예요? 10,000원. 기말이 얼마 있어요? 5,000원. 기말이 5,000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 미지급 이자 계정 대변에 얼마 차이 나지? 15,000원 차이 나죠? 맞아요? 미지급 이자 계정 대변에 15,000원. 대변에 미지급 이자 15,000원. 대변에 미지급 이자가 15,000원. 얘 대변에 얼마 차이 나죠? 5,000원 차이 나죠? 그렇죠? 얘도 대변에 있네요. 대변에 선급이자 5,000원. 대변에 선급이자가 5,000원 들어갑니다. 그럼 2만원 빼주면은 현금으로 지급된 돈은 얼마? 9만원이 되겠네요. 현금으로 지급된 돈이 9만원입니다. 답은 3번. 자, 40번.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을 물었습니다.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로열티, 수수료, 종업원급을 다 영업활동 맞는데 선물 계약은 투자활동입니다. 4번의 선물 계약은 투자활동.